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바로 직전 강좌에서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을 복사하는 작업을 소개했고요. 그때는 배열만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포인트를 함께 사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문자를 복사하는 예제 중에 그러니까 while문을 사용하는 그 예제 소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무슨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뭐가 비효율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배열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딱히 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죠. 그런데 이 배열 표기를 포인터 표기로 바꿔 놓으면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인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배열 표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용된 부분이 있죠. while문 밖에 쓰인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수행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반복해서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배열 표기로 되어 있는 걸 포인트 표기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비효율적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바꿔볼게요. 여기도 포인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게 i++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냥 값이 바뀌는 게 맞죠. 그런데 더하기 i 같은 경우는 값이 바뀌는 거지 아니죠. 상대적으로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i를 한다고 해서 i 값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네임 플러스 i 한다고 뭐 네임 값이 바뀌거나 i 값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임에서 i 번째 떨어진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덧셈 하나 들어가죠. 여기 또 덧셈 들어가죠. 덧셈이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i++는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i는 i 더하기 1이 총 4번. 이건 i를 1을 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하기 i 번째. 그러니까 덧셈이 3번 하고 증감연산제 한 번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밖에 이제 널 문자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에 감춰져, 배열 표기에 감춰져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 i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소스는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이런 걸 안 바꿔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저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어떤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크게 이제 성능 저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부터 그런 습관을 없애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요 강좌를 마련했고요. 일단 배열 표기가 만약 배열로 안 해도 되는데 배열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포인터로 이제 배열과 포인터 그 강좌에서 제가 설명했죠. 배열에다가 포인터를 하나 붙여가지고 포인터로 배열을 가리키게끔 하면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 어드레싱의 차이가 뭐냐면 인덱스드 어드레싱은 이렇게 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면 꼭 배열이 아니라도 메모리가 있다면 인덱스드 어드레싱 같은 경우는 어떤 제로 기준 인덱스 그러니까 0번 항목의 기준 인덱스죠. 그래서 어떤 위치를 찾아갈 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기 0번 위치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제 인덱스라고 하죠. 상대 거리를 인덱스라는데 그 위치를 참조하는 방식이 이게 인덱스드 어드레싱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은 어떠냐면 어떤 0번 위치에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의 값만 변경할 때는 뭐 인덱스 어드레싱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나 어차피 덧셈 한 번씩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것들이 누적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 어드레싱이랑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랑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열은 이렇게 못 움직이죠. 배열은 인덱스드 어드레싱만 가능하고요. 포인터는 인덱스드 어드레싱이랑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랑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를 조금 더 쓰겠죠. 메모리를 조금 더 쓰는데 나중에 요게 하나 없어지면서 메모리는 2개 더 쓰지만 메모리 2개 더 쓰고 하나 없어지니까 메모리 경우 4바이트 하나 더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 더 좋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얘를 이제 지금 우리가 네임을
템프한테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네임을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원본이죠. 소스라고 부르고 템프를 복사되는 쪽,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포인트명을 어떻게 이름을 정하냐면 캐릭터 포인터 p 소스는 네임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네임 배열의 시작 주소를 PSRC라는 이 포인터가 가지게 하는 거죠. 소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P 데스트. 이 데스트도 이렇게 데스트 쓰시는 분도 있고 DST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데스트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하고 템프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템프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거 또 설정이 바뀌었네요. 템프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P 데스트와 그죠? 네임 배열을 가리키는 PSRC라는 포인터 두 개가 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PSRC의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네임을 바꿀 수 있고요. 네임 안에 있는 항목 정보를 바꿀 수 있고 PDEST 포인트를 사용하면 템프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제 바꿀 때 요거를 그러니까 네임 플러스 i를 p소스가 원본이죠. 요거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i가 없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pdest 템프는 pdest 가리켜 있으니까 pdes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같은 위치만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src는 네임의 0번 항목을 가리키고 있고 pdest는 템프의 0번 항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0번 항목을 0번 항목에 복사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쓰고요. 이제 i는 안 쓰기 때문에 i는 지울게요. 그죠? 이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그럼 마지막에 넓은 문자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p소스가 이동하고 데스트가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플러스 i가 하나 없어졌죠. 그러니까 플러스 i, 그러니까 i 플러스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플러스 i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더하기를 하는 거랑 여기 더하기라는 그러니까 덧셈이 두 번으로 좀, 그러니까 증감연산자 두 번으로 준 거죠. 아까는 덧셈 세 번에 증감연산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증감연산자 두 번으로 그냥 연산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요 넓문자 안 들어가는 건 마지막 위치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pdest는 0 이렇게 해주시면 4번 문자열의 끝에 넓문자가 추가되는 코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문자를 복사하는 코드가 이제 배열을 쓰는 표기의 방법에서 이제 포인터를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느끼면 달라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습을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색하지 않게끔 그만큼 많이 쓰셔서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코드는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한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이런 코드가 나중에 봤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쓰는구나 이렇게 바로 딱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랑 동작상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 4개 정도로 크기로 이제 배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인덱스드 어드레싱은 어떻게 복사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죠? 이렇게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얘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기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서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치한 곳에다가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 복사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인덱스드 어드레싱이고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게 만약에 네임이고 얘가 템프였다고 한다면 여기를 PSRC가 가리키고 있고요. 그죠? 그죠? 여기를 누가 가리키냐면 pdest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pdest가 가리키는 곳을 그죠? psource가 가리키는 곳을 pdest한테 대입하라.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복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복사되죠. 그리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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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하나 옆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죠?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여기 일로 가는 거죠. 얘가 아니라. 그럼 이제 pdest는 1번 항목을 가리키고 있고 psource도 1번 항목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또다시 대입 명령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1로 이동할 거고 얘도 1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복사되고 이렇게 복사되고 이렇게 복사되고 이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 위치를 이동하면서 바로 복사를 하는 거죠. 얘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연산 방법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연산 횟수 자체가 인덱스드 어드레싱보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 더 적게 나오는 게 보통 더 적게 나옵니다. 더 적게 나와서 이렇게 코드도 간단해지고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죠.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넓은 자 넣는 코드가 밖으로 빠져나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안 나오게 하는 방법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두 와일문에는 제가 요거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 마지막에 저번 시간 거에 마지막에 두 와일문에서는 제가 없애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와일문에는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이 포인터로 표현했을 때는 간단하게 요거를 안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3초 정도 시간 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걸 없애는 방법, 요걸 안 쓰는 방법, 요 두 코드를 해서 요거 빼버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바로 요 코드를 여기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쵸?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렇게 쓰시면 요걸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넓은 자 포함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코드는 소스 갖고 p 소스 갖고 판단했잖아요. 포인트 p 소스를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소스 쪽에 있었고요. 소스 쪽에 판단의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p 소스가 대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p 소스가 0이 되면 넓은 자가 나오면 그냥 while문을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넓은 자가 됐을 때 복사 안 됐으니까 while문에 빠져나왔을 때 복사하는 코드가 필요했었죠. 근데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값을 대입하는 게 우선이죠. 값을 대입하는 게 우선이니까 psource가 가지고 있던 값이 무조건 pdest에 들어가고요. 이 while문은 무슨 조건으로 판단하냐면 여기 결론이 난 값을 갖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psource가 pdest에 대입한 그 값을 가지고 while의 종결 조건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pdest에 들어간 값, 즉 pdest의 현재 포인트 p 테스트가 가리키는 그 현재 값 플러스 플러스 하기 전입니다. 이거 후위 연산자잖아요. 하기 전에 현재 포인터 p 테스트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으로 종결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값이 들어갔을 때는 그 값이 일반 아스키 문자일 테니까 뭐 이런 문자들은 아스키 문자니까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while문이 계속 돕니다. 하지만 마지막 넓은 자가 복사가 되었다면 pdest가 가리키는 값이 0이겠죠. 그럼 while문이 빠져나옵니다. 즉 뭐냐면 그 src 기준으로 종료 조건을 따지던 것을 pdest 기준으로 바꿔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넓은 자까지 다 복사가 되는 거죠. while문 안에서. 좀 while문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뭔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코드가 나와 버립니다. 효율적인 코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 while문에 여기 일하는 게 없으니까 뭔가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표현이니까 이 표현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실습할 때 생략하지 말고 요것도 한번 많이 써보세요. 써보시면 눈에 익으면 이것도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코드를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으로 바꾸고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걸 이제 포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여기는 포문으로 바꿀 이유가 진짜 1도 없거든요. 1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포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포문 쓰고, 그죠? 억지로 이 PSRC 쓰는 것을 여기다 여기 앞에다가, 그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추천 안 드리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정결 조건 여기 들어오고 여기 진감 조건을 들어갈 게 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코드가. 또 이거고 요거는 없어야 되겠죠? 이거 없어야 되겠죠? 아 근데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이렇게 쓰면 이거 뭐 싫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코드가 아니라서 요거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굳이 while문으로 포문으로 바꾸는 그런 건 사실 할 필요고 이게 가장 간단한 코드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이걸 두알문으로 바꾸는 것도 손해예요. 근데 두알문은 그래도 아까 포문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두알문으로 바꿔보면 두알문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두알문 이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결국은 얘도 정결 이렇게 나니까 이게 모양만 뒤집은 거잖아요. 사실 내용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 while문을 두알문을 바꿀 필요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이렇게 바꾸면 좀 그러니까 조금 바꾼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거를 테스트를 플러스를 살짝 빼고 여기다가 게스트를 이렇게 판단하도록 뭐 이거랑 그거랑 뭐 차이가 없죠. 사실 뭐 여기서 이걸 하나 아니면 소스를 여기 넣어서 판단 하나. 아 여기 플러스가 빠졌네요. 뭐 예, 굳이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굳이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그 while문이 너무 완벽하게 나와서 사실 for문은 아예 권장하지 않고요. 두알문은 이렇게 쓰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까처럼 쓰는 게 사실 코드는 더 효율적이죠. 근데 이렇게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면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예, 이거는 좀 그렇죠. 그냥 제가 봤을 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인덱스드 어드레싱과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은 사실 개발자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느냐 신경을 쓰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 그냥 버릇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코드 쓸 때 버릇처럼 나오기 때문에 예, 실습을 많이 하셔서 이런 패턴은 그냥 자기 걸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 코드가 어색하지 않게 실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요 다음번 강좌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요 강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작업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str copy 같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